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산업혁명 전에 2가지 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5가지의 배경, 그리고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혁명이 급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생겼던 사회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 우리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빌드업으로 2가지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청천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교도혁명입니다. 청교도혁명. 이 청교도혁명은 이제 젠트리라고 하는 자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영농들이 성장했었어. 이 젠트리들은 대부분 무엇을 믿었지? 칼뱅교에서 만들어진 이 청교도를 믿었었어. 칼뱅, 되게 엄청난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요것은 다 정해져 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지 아닐지는 다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 청교도 혁명입니다.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 젠트리를 위주로 일어났던 혁명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올리버 크로멜 역시 청교도 신자였었지요. 자, 청교도 혁명은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내전이었어요. 그렇죠?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내전이었는데 의회파를 집도했던 인물 누굽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전쟁 천재였었던 올리버 크로멜이었어. 그래서 크로멜. 자, 왕당파 제임스 1세의 아들이었었던 제임스 1세는 무엇을 내세웠었죠? 왕권 신수설을 내세워가지고 전제 정치를 했던 인물이에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왕권 신수설은 나의 왕권은 누가 점지해 주었다? 신께서 점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주 잘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공주 어서 오시고 앉으시고 자. 이 왕권 신수설을 내세워서 전제정치, 전제라는 건 뭐야? 독재 정치를 하게 되니까 그의 아들도 똑같이 그거를 따라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었죠. 그게 뭐야? 그 아들의 이름이 뭐야? 그 아들이 누구야? 네, 찰스 1세였습니다. 그쵸? 찰스 1세. 그래서 찰스 1세가 이제 똑같이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왕권 신수설을 내세워서 전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찰스 1세는 전쟁을 되게 많이 했어. 여러 나라들 막 돌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이랬어. 그래서 나라의 재정이 바닥이 났네. 나라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새로운 이 세금을 걷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새로운 세금을 거두려면 어디에 승인이 필요했어? 땅땅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 의회파에서는 요것을 얘기해. 아니 일단 민가에서 이 군인들 재우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거 좀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이제 그게 바로 권리청원이었어. 권리청원서를 제출해. 이 권리청원서에 대해서 당시에 찰스 1세는 승인을 해줬어. 승인을 해줬는데 그대로 이행을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야! 찰스 1세 왕님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랑 약속한 게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찰스 1세 삐짐 이렇게 화가 나버린 거예요. 화가 나버리자 어떻게 됐어? 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의회를 해산시켰다. 약 10년 이상의 시간을 의회를 더 이상 소집하지 않고 이 찰스 1세가 나름대로 혼자서의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빌드업 열심히 힘을 펌핑 키우고 있었던 올리버 크로멜. 원래 당시에 의회에 있었을 때 크로멜은 되게 입지가 있는 인물도 아니었고 의회에서 영향력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크로멜이라 그러면은 그게 누군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허다했어. 일단 의회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연설을 잘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연설을 할 기회조차 없어서 1년에 연설을 한두 번 정도밖에 못했었단 말이야. 1년에. 그러면은 누가 이 크로멜을 알겠어. 하지만 이 크로멜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전쟁을 잘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렇지. 알고 보니까 내가 전쟁 천재였던 거야. 그 크로멜입니다. 크로멜은 자신의 이 인기,
전쟁을 얻게 된 인기와 이 군사들에 대한 지지도를 가지고 왕당파와 의회파, 이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세력이었던 왕당파와 크로멜의 의회파가 땅땅 붙게 되다가 옥스퍼드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항복을 해요. 미안해. 이렇게 왕당파가 항복을 하게 되면서 크로멜이 집권하게 됩니다. 의회파가 내전에서 승리했다. 의회파 승리. 이 이후에 이제 크로멜이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지, 찰스 1세가 쫓겨났다가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우리 크로멜한테 머리채를 딱 잡히게 돼요. 그리고 댕강, 요거 뭐예요? 왕이 지금 댕강 이 세상에 없어요. 왕이 없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공화정이 수립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찰스 1세가 사형을 당하면서 이것은 이꼬르보다 왕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공화정 수립이 된다. 공화정 수립. 우리 방금 찰스 1세랑 그네도 정들었는데 찰스 1세 이렇게 떠나보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청교도 혁명은 새로 성장하는 젠틀이라는 계급층들이 권리청원서를 제출을 했다네. 의회에서 권리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승인을 해줬다가 이행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목소리 반발을 내니까 의회를 해산시켜버렸고, 그 사이에 힘을 키웠던 크로멜 누구를 바로 찰스 1세를 축출을 해냈네. 그러면서 왕이 없어져서 공화정이 수립됐네. 우리가 요거 세 글자로 청청공으로 외웁니다. 뭐라고요? 너무 소심한 발언이에요. 청청공. 아주 좋습니다. 청청공으로 외운다. 자, 그리고 청교도 혁명만 배웠던 건 아니죠. 그 이후에 이제 크로멜이 집권했던 크로멜 집권기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크로멜은요, 알고 보니까 내가 전쟁 천재라 그랬었잖아. 그러다 보니 강력한 이 군사들을 배경으로 군사들을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민가에다가 배치시키고 사람들을 호시탐탐 감시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군사 전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크로멜도 마찬가지로 전제 정치를 해버렸네. 전제 정치. 일단은 엄청난 청교도 신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돼.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잖아. 옛날에 이제 선생님 20대 초반에 만났었던 남자친구 엄청난 이 크리스트 신자여가지고 되게 이제 금욕주의적인 삶, 술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응?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돼. 막 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러면은 나는 종교가 없는데 그럼 오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믿는 종교에 가면 너는 아마 지옥에 가고 우리 가족들은 천국에 가겠지라고 얘기해서 칼로 땅, 총으로 빵 해서 칼뱅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차피 구원받는 건 정해져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크로멜도 사람들한테 엄청난 금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네들 무력을 내면 안 돼. 돈이 막 많아지는 걸 원해가지고 쉬는 날에도 일하면 안 돼.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에는 일해야 돼. 왜? 성경책에는 크리스마스를 챙기라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크로멜이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금욕주의적인 삶을 강조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것인데요. 선박, 네덜란드 선박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국, 영국의 선박만 이용하게 하는 무슨 법을 통과시켜요? 오, 좋아. 항해법이었습니다. 항해법은 우리가 해상으로 무역을 할 때, 교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네덜란드 선박 절대 사용하지 못해. 우리 영국 배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왜요? 네덜란드의 경제 성장에 제약을 주기 위해서. 이 네덜란드 선박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네덜란드는 어떻게 되겠어?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지. 그 경제 성장을 못하게 하려고 항해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이후에 이 올리버 크로멜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사망하게 되고, 이 이후부터는 크로멜 사후 집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진짜 왕이 차라리 나라를 시원하게 말아먹었었을 때는 그래도 왕님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왕도 아닌 사람이 전투 정치를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왠지 더 짜증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왕정이 부활하게 돼요. 왕정 복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왕정이 복고된다. 다시 왕정이 복고돼서 누구예요? 이번에는 일의 용기? 네, 찰스 2세. 자, 찰스 2세는 일단은 너무 싫었어. 누가? 의회가 싫었어. 왜 의회가 싫을 수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 댕강해버렸잖아. 너무 싫어. 그러면서 의회를 강력하게 탄압하고 이후에 찰스 2세 이후에 이 제임스 2세도 엄청나게 청교도인들을 탄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의회에서 이거 봐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킵니다. 폐위시켰죠. 그런 다음에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동왕으로 추대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한테 요것을 내밉니다. 자, 여기에 승인, 사인하시오. 이렇게 딱 내미는 거 무엇이었어? 권리, 착각, 착각. 이거 뭐야? 권리, 착각, 착각. 장전서죠? 네. 권리, 장전서에 사인하시오. 이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 왕은 존재하지만, 왕은 있어요. 왕은 존재하지만 실제 정치는 누가 운영을 한다?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요? 왕은 존재하는데 실제적인 권력, 실제적인 통치는 의회에서 하는 거. 대표적으로 일본이란 나라가 그렇죠. 우리는 일왕의 얼굴조차 잘 모릅니다. 맞죠? 일왕 이름 알아요? 모르잖아. 하지만 우리 일본 총리 이름들은 그렇게 잘 알아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아베 총리. 아베 총리. 뭐 이런 얘기, 고이즈미 총리 이렇게 얘기하면 막 바들바들 사람들이 떠들잖아. 왜 그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를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런 제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입이 헐어서 군주께서는 말씀을 못하죠. 이거 뭐예요? 네, 입헌군주제. 우리 군주님께서는 입이 헐어 계시니 내가 대신 얘기를 해줘야겠어. 입헌군주제였죠. 그래서 이 권리장전서를 승인하게 되면서 입헌군주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피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명예로운 혁명,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자, 순서는 청교도 혁명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크로멜 집권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이 왕정이 복고되면서 왕들을 다시 왕들을 폐위시키고 공동왕,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명예혁명, 결국엔 성공하게 된다.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다. 라고 해서요. 자, 명예혁명은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권리, 장전서에 승인하게 되면서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명장군으로 외웠어요. 역시 우리 크로멜께서는 정말 잘 싸우시는 명장군이셨다. 자, 명장군 따라해봅니다. 명장군. 네, 그래서 청천공 명장군으로 외우면 우리가 문제 풀 때 헷갈릴 일 절대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었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프랑스 혁명까지 같이 했었는데 프랑스 혁명도 얼추 기억이 나실까요? 자, 프랑스 혁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내용을 최대한 요약해서 지난 시간 배웠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프랑스 혁명이에요. 자,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입니다. 그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래서 프랑스 국기를 보면 파란색, 선생님이 파란색 분필이 있을 텐데요.
파란색 여기 있습니다. 와장창. 자, 프랑스 국기가 파란색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흰색이 이렇게 있어요. 맨 끝에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야, 너무 좋아요. 이렇게 프랑스 국기 색깔이 있습니다. 자, 파란색은 무엇을 상징해요? 그렇죠. 자유. 그리고 흰색은 평등. 그리고 빨간색은 네, 공산당이요. 무슨 소리 하시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프랑스가 왜 공산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빨간색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겸해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유, 평등,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프랑스 혁명, 맨 처음에는 뭐 때문에 일어났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배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왜 이 배경으로 일어나게 됐는지 바로 삼부회가 구제도의 모순 때문이었어요. 구제도의 모순.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은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은 뭐가 있었어? 프랑스 혁명이네. 이 구제도의 모순. 프랑스 사회에는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죠? 1신분과 2신분, 그리고 3신분으로 나눠졌었어. 1신분은 뭐야? 성직자야. 생각보다 시험 문제 잘 나왔죠? 2번은 뭐예요? 2신분은 귀족입니다. 이 1, 2신분은 약 전 국민의 2%를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3신분들은 뭐예요? 평민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 평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금을 다 내고 군대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군역까지 다 졌었다고요. 그러니 점점 평민들은 못 살고 힘들어져. 그러다가 삼부회가 소집이 되죠. 삼부회가 소집이 됩니다. 3신분들의 1신분, 2신분, 3신분들이 다 대표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회의를 하냐? 1, 2신분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1, 2신분들은 아 그래 우리도 세금 내자 이렇게 했겠어? 아니지. 반대를 하는 거야. 근데 3신분들은 무조건 찬성을 하겠지. 너네들도 돈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지만 2신분들은 얘들아 생각해봐. 1신분 대표, 2신분 대표의 숫자를 합친 거랑 3신분들이랑 누가 더 많겠어? 1, 2신분들이 더 많겠죠. 이게 구제도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면 무슨 수를 써도 우리한테 불리하잖아. 라고 얘기해서 이 3신분들로 구성된 평민들이 국민의회를 설립합니다. 나라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절대 해산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였어? 테니스 코트 서약입니다. 테니스 코트 서약. 그리고 이거 봐라. 이때 당시에 루이 16세가 얘네들 다 해산시켜. 이거 지금 뭐야 국민은. 이런 거 없는 걸로 해. 얘네 못 날뛰게 해. 하니까 사람들이 더 뿔이 나버리는 거지. 화가 잔뜩 났던 사람들 결국에는 당시에 반역이나 왕권의 어떤 왕권을 거스르는 왕명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잡아서 가뒀던 바스티유 감옥이 있었어요. 실제로 수감됐던 사람들은 20명째 되지 않습니다. 여기 바스티유 감옥은 사실상 무기고였어. 이 바스티유 감옥을 딱 침입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국민회에서 무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우리들한테도 자유를 달라. 인권선언까지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권선언, 인간의 진짜 우리 기본적인 권리. 우리도 사람이다. 1, 2신분들만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이야. 인권선언을 한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후에는 입법의회가 설립이 됩니다. 국민의회가 입법의회가 되어서 입법의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얘기했어요? 새로운 법안이죠. 바로 입헌군주제를 얘기했어요. 선생님 왜요? 자, 영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 명예혁명 이후부터 땅땅땅땅 강해졌단 말이야. 일사천리대로 강해졌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자,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었던 5가지 원인,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었지, 지금?
근데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가장 큰 원인, 첫 번째는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 경제적인 안정이 들어섰기 때문이야. 더 이상 막 정치가 혼란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 네, 풍족한 자원, 철, 석탄 이런 게 굉장히 풍족했고요. 두 번째, 풍부한 노동력이었어요. 왜?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인클로저 운동 뭐야? 울타리를 쳐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소상농들한테 영토를 빌려주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양을 키우는 거야. 양 털을 깎아가지고 파는 게 더 돈이 됐기 때문이야. 이게 인클로저 운동이야.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다 이렇게 결국엔 짐 싸고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로 가는 거야. 이게 인클로저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양털 깎았다 그러잖아. 이걸로 뭐 할 거야? 베개 손 만들 거야? 아니지. 양털로 모직물을 만드는 거예요. 면직물 아니라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 머리카락. 모직물 산업이 흥하게 되면서 경제가 성장이 되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일찍이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 원자재들을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었다. 이 다섯 가지 이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 프랑스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영국 내부에서 어떤 운용체제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몰라. 하지만 아주 크게 변화한 건 하나 있지. 바로 입헌군주제였어. 그래서 여기 평민들도 국민의회, 입법의회에서도 이 입헌군주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자 루이 16세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니, 내가 왕이니까 다른 나라의 사절단이나 이 사신들이 왔을 때 나한테 엄청나게 이 존경은 표의하되 내가 막 머리 아프게 정치할 필요 없잖아. 이걸로 영국이 강해졌다고? 우리도 이거 하자. 가 된 거야.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실질적인 국정은 누가 운영하는 거야? 의회가 운영하게 된 거야. 그 당시에 강력하게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너무 무서웠어. 이름부터가 굉장히 무서워. 누구였어요? 로베스피에르. 굉장히 무서워요. 이름부터 약간 냉미남 재질 아니야? 그치? 이름부터 되게 피에르, 되게 막 싸늘싸늘 조금 무섭잖아. 그치? 이 로베스피에르는 일단 요거 쫙 기억해야 돼. 이거. 공포정치. 사람들이 무섭게 자신이 만든 단두대, 기요틴을 배경으로 공포정치를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이대로는 무서워하면서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가려고 했었던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자신의 그 단두대에서 이제 처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 16세 처형. 자, 처형했어요. 왕이 없는 것이죠. 처형했으면 왕이 없어. 그럼 그렇지, 왕이 영명해가지고 공화정이 수립이 됐다. 공화정이 수립됐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 공포 정치를 이끌었었던 로베스피에르도 결국 자신의 단두대에서 생을 달리합니다. 그게 이제 로베스피에르 처형이지요. 피에르 처형. 이렇게까지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우리가 국민공예라고 하고 이제 더 이상 누군가 실권자가 없어진 거야. 실권자가 없어졌지. 실권자가 없어져가지고 5명의 총이 멍충이들 이 얘기를 했었지 선생님이. 총이 멍충이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이 총재들은. 총재 정부가 들어섭니다. 5명의 총재들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거야. 일단은 인기도 없고 국정을 잘 이제 운영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얘네들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을 때 이미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 나폴레옹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폴레옹, 와, 이탈리아 원정 이번에 성공했다면서 엄청 멋있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이 다시 이제 이집트 원정에서 돌아온 다음에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네 썩 꺼져. 총재 정부를 탕 발로 뻥 차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퉁령 정부가 들어섭니다.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된다. 자, 나폴레옹의 업적을 우리가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은행을 만들어서 나라의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혁했고요. 그리고 학교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나라의 법치주의 국가의 이 당연한 기반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널리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되게 여러 나라들에. 자, 그리고 세 번째, 나폴레옹이 왜 인기가 있어? 엄청난 영토 확장. 뭐만 했다 하면은 거의 다 승리를 하니까. 그쵸? 이 나폴레옹은 원정을 계속 나가요. 그러다가 대륙 봉쇄령을 내리는데, 이 대륙 봉쇄령은 왜 내리게 되냐? 프랑스의 영원한 숙적이자 라이벌,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영국이요. 우리 그 정도는 알잖아, 그치? 이 영국이라는 나라, 얘네들이랑 친하게 지내거나 교류하면은 내가 너네 가만 안 둔다. 대륙들 배 띄우지 마. 왜? 영국은 섬나라니까 배가 아니면 뭐 할 수가 없어. 교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륙을 봉쇄하겠다. 배 띄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유럽에는 이다나 영국이 있다면은 우리 장난꾸러기 누구도 있어요? 러시아도 있어요. 우리 러시아는 참지 않지. 러시아는 그러더니 말거니 하면서 영국이랑 같이 교류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알게 됐던 나폴레옹, 러시아 이것 때봐라. 말을 안 듣네? 라고 하면서 러시아 원정을 가겠다. 모스크바 원정을 가요. 근데 러시아에 찾아와서는 안 되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러시아에 찾아오면 안 되는 거 뭐예요? 푸틴, 불곰 다 나오는구만. 시베리아, 스탈린 아닙니다. 바로 겨울이죠. 겨울이에요. 겨울이 찾아오면은 그 라스푸티차를 이야기했었죠. 자, 지금은 막 탱크 같은 게 이제 눈이 엄청 나가지고 땅 영토를 엄청 질척질척하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얼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진짜 갯벌처럼 빠져가지고 못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심지어 굳어 있으니까 부드럽지가 않잖아. 이 라스푸티차가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막 탱크들도 막 우후죽순 빠지는데, 이때 당시에 탱크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 군사들이 어떻게 이동해? 걸어서 이동하죠. 걸어서 이동하면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거야. 이러면은 엄청나게, 그냥 맨 땅에서 싸워도 힘들 마당에 이런 환경에서 싸우면은 더 쉽지가 않겠지. 굉장히 두려웠었단 말이야. 결국에는 연합군들, 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한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들, 유럽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전투, 무슨 전투라 그랬어요? 세 글자. 워털루 전투.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은 실각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유배 가버리죠.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프랑스에는 더 이상 누가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자, 프랑스에는 지금 집권자가 없다. 여기부터가 오늘 수업 시작이에요. 오늘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